안녕하세요. 대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주입니다. 자, 오늘도 엠캠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메이저 수급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명확한 집계는 월요일 날 돼서 봐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빠르게 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나 큰 폭락을 보여서 제가 좀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엔캠 CB를 제가 원래 다 체크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광무라던가 이 중앙첨단 소재랑 이제 엮여있는 CB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체크는 못했고, 일단 지분 관련해서는 다 체크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엔캠 그리고 이 광무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이렇게 어떻게 엮여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엔캠의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떠돌고 있는 엔캠의 찌라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뭐 세력들, 이 광무랑 이 중앙첨단 소재에 들어있던 세력들이 뭐 엔캠을 뭐 매도를 하면서 뭐다 같이 떨어졌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자금 추적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하려면은 CB를 다 체크를 해야 되고 물량 체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관계상 제가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어서 이거는 일단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형 유튜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댓글도 남기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선대인 소장님 쪽 유료 회원들이 뭐 매도를 하고 있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뭐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사한 이런 지분 구조와,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메이저 수급들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 광무랑 이 중앙첨단 소재가 어떻게 매도가 나왔는지, 그리고 얘네들은 또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 영상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엔캠 수급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엔캠 주주님들 아직 저희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앞으로의 엔캠 메이저 수급들이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엔캠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오늘 엔캠 차트를 보면은, 우선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0만원 선을 좀 지켜주면서 오늘 약간의 도지 캔들을 만들고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도지가 추세 전환을 좀 의미하는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수급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내일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지분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일단 중심은 오정강 대표죠. 오정강 대표가 개인회사 두 개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와이어트 그룹은 100%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제 개인 지분이랑 합쳐서 21%가 넘는 지분을 확보해 있는 상황이고요.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시설 투자가 많다 보니까 공격적인 이제 사업 계획과, 그리고 이 시설 투자로 인해서 필요한 자금 규모와, 그리고 자금 조달이 좀 힘들었죠. 그래서 CB라던가 이런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오정강 대표가 확보하고 있던 지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블록딜을 진행을 하게 될 때, 이 오정강 대표가 콜옵션을 진행을 해서 일부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지배구조 안정화를 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광무랑 이 중앙첨단 소재를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엮여 있냐면은, 이 아틀라스 8000이 일단은 머리입니다. 이 우두머리고, 아틀라스 8000이 이 광무가 원래 다 쓰러져 가는 회사였습니다.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던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광물을 그 상태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16.28%의 지분을 확보를 현재까지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중앙첨단 소재는 20%가 넘는 지분을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무 같은 경우는 또 23년 5월에 이제 제3자 유증을 통해서 중앙첨단 소재의 지분 9.33%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앙첨단 소재는 또 상지카일lum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중앙첨단 소재와 이 엔캠은 밑에 보시면은 합작사를 설립을 진행을 했습니다. EDL이라는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리튬이엄 제조 사업을 구체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엔캠의 큰 그림은 뭐다? 결국 수직 계열화다.
이걸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광무라는 회사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엔캠의 추가 이익을 훼손을 하고 있다. 왜냐? 이 광무가 이 앞으로 중간 유통을 진행을 할 거고 그 유통으로 떨어지는 마진을 이 광무가 챙긴다라는 건데, 주주 입장에서는 엔캠이 그거를 혼자 다 하면서 마진까지 챙기면 되는데 왜 굳이 광무까지 챙기려고 하느냐, 약간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재고자산 관리 부분에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광무라는 기업을 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제 엔캠이 그 재고자산 관련 재고자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을 때, 이 리튬의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대량 구매를 해놓자. 대량 구매를 해둔 상황에서 이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걸로 인한 손해 또한 이 엔캠도 봤던 거죠. 그쵸? 이 재고자산을, 이 광물을 인수함으로써 이 아틀라스 8000을 통해서 가져오면서 이 광무와 함께 그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이 오정강 대표 입장에서는 아틀라스 8000을 통해서 이 광무라는 기업을 키운 후에 나중에는 정말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현재 뭐 재무 구조를 이제 개선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이제 일감을 엔캠이 이 광무한테 계속 주겠죠. 그러면은 실적을 개선을 시킨 이후에 주가를 띄워놓고 광무를 사실 엑시트를 해도 됩니다. 매각을 해도 돼요. 이 광무라는 회사를 그때 돼서는 매각을 해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돼서 보면 되는 거고, 지금의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얘네가 문제다. 이제 와서는 갑자기 실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한참 오를 때는 여러분들 뭘로 얘기가 갔죠? 기대감이에요. 이 엔캠의 성장성, 이 성장성과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이 강하게 이루어졌었던 건데, 주가가 단기간 동안 너무나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야 잠깐만, 엔캠이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리고 현재 재무를 보니까 나아지곤 있지만 부채 비율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실적을 꼬투리를 잡고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CB가 너무 많다, 재무가 더럽다, 이겁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가를 떨어뜨리려면은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주가를 올릴 것도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타이밍에 나오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닐까요? 물론 저도 그 타이밍을 100%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다? 이런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100%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들어오고 있는 돈들, 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메이저 수급을 봐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잠깐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사실 이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의 재무적 리스크, 이걸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엔캠이 앞으로 또 공격적인 증설을 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북미 쪽도 그렇고 뭐 폴란드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 이제 증설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증설을 했을 때 그 금액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딜 통해서? 얘네를 통해서. CB 발행과, 그리고 얘네들을 지금 아틀라스 8000을 통해서 이렇게 지분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케바케라고도 하죠. 잘 됐을 때 얘기고,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이런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엔캠의 재무적 이익을 훼손을 할 거다, 얘네가. 결국에는 얘네 때문에 돈을 다 까먹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엔캠이 우리가 예상했던 북미 쪽에서의 지분 확보와 점유율 확보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실적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엔캠이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엔캠이 실적이 잘 나오면은 결국에는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의 뭐다? 낙수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의 이제 이 엔캠의 횡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분 구조와 이 호재거리와 악재거리,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구분을 해 두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서 좋을 건 뭐다? 수급이다. 그래서 제가 매번 수급을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분 부분들, 그리고 CB 발행되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되는 뭐 지배 구조나 이런 부분들 제가 꾸준히 추적을 해서 누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엔캠 주주분들이시라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엔캠 제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좀 수급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지분 구조는 이렇게 딱 보시고 수급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일날 보면은 20%가 넘는 하락이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심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 자전거래가 좀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밑에서 얘네들이 물량을 먹고 던지고 밑에서 또 물량을 먹고, 이게 다른 데에서 물량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물량을 돌리면서 주가를 내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손해보는 짓인데 왜 그 짓을 하느냐 라고는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물량을 모을 생각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 나오는 물량들을 먹어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NH랑 그 삼성증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신한투자는 오늘도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증권은 대략 5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현재 매도 상위가 없기 때문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온전히 이 삼성이 15만 주를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도 상위에 현재 삼성증권이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순매수로만 찍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삼성증권에서 매도를 이 NH투자증권보다 많이, 즉 16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매도 상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찍히는 그 물량이 여기에 한 번에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물량을 던진 게 아니라 여태까지 매도를 하고 있던 게 이제 통계가 집계가 돼서 그냥 거기에 한 번에 찍힐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애가 이제 현재 순매수를 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꼭 인지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NH도 보면은 NH는 이제 120일로 좀 볼게요. NH투자증권도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봤었는데 매도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저번 주에 오히려 매수를 좀 더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메이저 수급 중에 이탈한 거는 신한투자증권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19일날 신한투자증권에서 11만 주 이상 좀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이거는 순매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120일 기준으로 좀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 7월달이잖아요. 사실 원래는 사실 9월달이나 거의 좀 더 길게 보고 싶긴 했어요. 하지만 이 2차전지 관련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려고 했던 구간들이 이 7월 기점이기 때문에 7월부터 좀 살펴본 거고, 주가 상승을 일으킨 그거는 이제 60일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서 10월 기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던, 강하게 나왔던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삼성증권이 그래도 압도적인 매수 물량을 현재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매도가 안 찍혔기 때문에 36만 주가 찍혀 있는데 이건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삼성증권은 현재 20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이거는 순 매수세예요. 현재 뭐 매도 물량이 나오고 뭘 하고 상관없는 순 매수세만 현재 2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15만 주가 찍혀 있지만 매도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걸 제외한, 원래 35만 주에서 이걸 제외해서 20만 주다 라고 칭할 수 있는 거고, 모건 스탠리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급락할 때도 만 주 좀 넘게 순매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25만 주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60일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NH투자증권이 18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좀 매도가 살짝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명확한 거는 좀 지켜봐야 한다. 자, 그리고 교보증권을 볼 수 있는데, 교보증권도 한 16만 주, 그리고 UBS 증권이 얘도 16만 주, 그리고 JP모건이 10만 주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단 체크를 해놨거든요. 제일 위에부터 엔캠, 그리고 밑에가 중앙첨단 소재, 그리고 이 광무의 차트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똑같은 흐름을 보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9일자입니다. 자, 결국에는 그 세력들의 뭐 이탈,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선행이고, 그리고 후발주자, 후발 1,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캠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후에 중앙첨단 소재가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이후에 광무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추후에 결과적으로 엔캠이 실적이 좋게 나온다? 추후에? 그럼 엔캠의 주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제가 낙수효과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첨단 소재도 함께 올라가겠죠? 대신에 이 엔캠보다는 상승폭은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의 그 상승폭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 광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엔캠은 앞으로의 그 기대감과 그 성장성,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보이는 종목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 중앙첨단 소재나 광무는 사실상 이 엔캠에 기댈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거든요. 그거 외적으로는 사실 재무도 별로고 뭐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냥 엔캠한테 매달려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엔캠을 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개 기업보다 테마성의 이슈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걸로? 엔캠으로. 그쵸? 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 꾸준히 여러분들 체크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재 단기적인 지지 구간은 10만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만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21선이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9만원 선이 되겠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21선도 결국엔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21선과 주가가 만약에 맞닿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전 과거처럼 이렇게 딛고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체크를 좀 해주신 다음에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도 이 엔캠 수급 오늘 마감까지 좀 체크를 하고, 내일도 엔캠에 대해서 메이저 수급 이탈 여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라던가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